낡은 셔츠를 벗어 던지며 나는 땀방울을 닦아냈다. 정원의 잡초를 뽑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67년 인생 동안 도시에서만 살았다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으로 내려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등은 굽고 손은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평생을 서울에서 일하고 우리 셋을 도시로 데려오셨다. 농사는 뒷전이었다. 아버지 사후, 아버지의 집과 땅을 관리하라는 유언은 나에게 덤이 된 숙제였다. 동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장남인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텃밭 옆 평상에 앉아 김 씨는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정부였다. 어르신, 밥 먹으셨어요? 아직이야. 배가 고프네. 김 씨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뚝배기에는 된장찌개가, 식탁에는 갖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와 김 씨는 둘도 없는 사이였다. 아버지께서는 김 씨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셨다. 오늘은 조카 녀석들이나 왔으면 좋겠구먼. 두 분 다 바쁘시다고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오라고 했어야지. 명절이면 늘 함께였는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명절 때마다 모였던 가족 식탁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유산 분쟁은 형제들을 낯선 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막내 동생인 민수는 눈만 뜨고 덤비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 돈에 욕심이 많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민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민수야, 돈은 내가 벌어서 가져다 쓰는 것이지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말씀을 잊은 듯했다. 어르신, 밥 드세요. 김 씨가 정성껏 담근 깍두기도 있으니 같이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다. 깍두기는 시원하고 맛있었다. 김 씨는 내 곁에서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어르신, 아버님께서는 김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평생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고향의 밤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이 싸우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박 실장을 만났다. 박 실장은 아버지의 유언장 검토와 유산 분쟁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장 선생님, 아버지의 유언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산은 장 선생님과 동생분들께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막내 동생은 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 점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낭만 세탁하려 드는군요. 네, 장 선생님. 민수 씨는 능글맞고 수완이 좋아서 어머니를 속이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형님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에게는 더더욱. 장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민수 씨의 속셈을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현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버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과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찾아뵙고 민수의 속셈에 대해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믿고 있었고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나는 내 아들이냐?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리고 민수의 속셈을 밝혀야 했다. 나는 형인 창수를 만났다. 창수는 아버지의 장남으로 내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독립했다. 창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힘들어하고 있었다. 동생이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나도 알고 있어?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아버지도 그걸 걱정하셨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내 말을 믿지 않으신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진실을 말하고 민수의 속셈을 밝혀야 해. 하지만 민수는 능글맞고 수완이 좋아서 어머니를 속이기 쉬울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내 아들이다. 내 말을 들을 거야? 창수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창수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섰다. 나는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회유하고 있었다. 동생,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 것뿐이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서 힘드신 거야? 어머니는 당신의 속셈을 모르신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야? 당신도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거 아니야? 나는 민수의 말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달리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을 뿐이다. 민수는 비웃으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민수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김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김 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분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김 씨, 막내 동생이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선생님, 아버님은 항상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민수 씨의 속셈을 밝혀야 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김 씨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김 씨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섰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나는 내 아들이냐?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분노하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어머니께 읍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창수와 함께 어머니께 찾아갔다. 창수는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 했다. 어머니, 동생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들이냐? 내가 동생을 옹호하는 거라. 어머니는 창수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형제는 어머니께 읍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수의 사업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민수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빚을 갚고 사업을 재개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창수와 김 씨에게 알렸다. 우리는 민수의 속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법원에 민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고소했다. 민수는 부인했지만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며 민수의 속셈을 밝혔다. 법원은 민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민수를 처벌했다. 어머니는 민수의 속셈을 알고 깊은 후회에 빠지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며 화해했다. 나는 창수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고 형제간의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형님들과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향의 밤 공기는 여전히 맑고 시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낡은 셔츠를 벗어 던지며 나는 땀방울을 닦아냈다. 정원의 잡초를 뽑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67년 인생 동안 도시에서만 살았다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고향으로 내려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등은 굽고 손은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았다. 아버지의 농장은 아버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평생을 서울에서 일하고 우리 셋을 도시로 데려오셨다. 농사는 뒷전이었다. 아버지 사후, 아버지의 집과 땅을 관리하라는 유언은 나에게 덤이 된 숙제였다. 동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장남인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내가 이 낯선 흙냄새와 땀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텃밭 옆 평상에 앉아 김 씨는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다. 김 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분이었고 아버지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었다. 어르신, 밥 먹으셨어요? 아직이야. 배가 고프네. 김 씨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뚝배기에는 된장찌개가, 식탁에는 갖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와 김 씨는 둘도 없는 사이였다. 아버지께서는 김 씨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셨다. 김 씨의 손맞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늘은 조카 녀석들이나 왔으면 좋겠구먼. 2분 다 바쁘시다고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오라고 했어야지. 명절이면 늘 함께였는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명절 때마다 모였던 가족 식탁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유산 분쟁은 형제들을 낯선 적으로 만들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이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다. 특히 막내 동생인 민수는 눈만 뜨고 덤비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 돈에 욕심이 많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민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민수야, 돈은 내가 벌어서 가져다 쓰는 것이지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말씀을 잊은 듯했다. 욕심은 사람을 잊게 만드는 것일까? 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다. 깍두기는 시원하고 맛있었다. 김 씨는 내 곁에서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김 씨의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김 씨는 나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는 김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평생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고향의 밤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이 싸우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낳아주신 형제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니. 다음 날, 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박 실장을 만났다. 박 실장은 아버지의 유언장 검토와 유산 분쟁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차갑고 딱딱했다. 돈과 법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느껴졌다. 장 선생님, 아버지의 유언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산은 장 선생님과 동생분들께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막내 동생은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 점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낭만 세탁하려 드는군요. 네, 장 선생님. 민수 씨는 능글맞고 수완이 좋아서 어머니를 속이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형님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에게는 더더욱. 장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민수 씨의 속셈을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현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버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과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찾아뵙고 민수의 속셈에 대해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믿고 있었고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굳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냐?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리고 민수의 속셈을 밝혀야 했다. 나는 형인 창수를 만났다. 창수는 아버지의 장남으로 내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독립했다. 창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힘들어하고 있었다. 창수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동생이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나도 알고 있어?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아버지도 그걸 걱정하셨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내 말을 믿지 않으신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진실을 말하고 민수의 속셈을 밝혀야 해. 하지만 민수는 능글맞고 수완이 좋아서 어머니를 속이기 쉬울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내 아들이다. 내 말을 들을 거야? 창수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창수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섰다. 나는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회유하고 있었다. 민수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생,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 것뿐이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서 힘드신 거야? 어머니는 당신의 속셈을 모르신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야? 당신도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거 아니야? 나는 민수의 말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달리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을 뿐이다. 민수는 비웃으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민수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김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김 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분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김 씨의 눈빛은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다. 김 씨, 막내 동생이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선생님, 아버님은 항상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민수 씨의 속셈을 밝혀야 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김 씨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김 씨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섰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민수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냐?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분노하며 나를 쫓아냈다. 나는 어머니께 읍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수의 사업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민수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빚을 갚고 사업을 재개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창수와 김 씨에게 알렸다. 우리는 민수의 속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민수를 고소했고 법정에서 그의 범죄 행위가 밝혀졌다. 민수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민수의 속셈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사과하시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형제들은 오랜 갈등 끝에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고향에 남아 아버지의 농사를 지었다. 김 씨는 여전히 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 옆에 누워 지난 날을 회상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 날의 나는 지금의 나를 보며 웃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감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맑은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다. 낡은 셔츠를 입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흙을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여야 했다. 나는 텃밭 일에 매진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아버지께 사과드렸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흙을 만졌다. 흙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는 흙냄새를 맡으며 아버지의 향수를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여야 했다. 나는 낡은 벤치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붉게 타오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다. 나는 낡은 호미를 들고 흙을 팠다. 나는 땀방울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버지의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여야 했다.